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사연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현재 20대 후반의 여자예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가족 이야기라서 주변에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곳도 못 찾겠어서 이렇게 여기를 찾아왔네요. 저한테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다면서 여자친구를 데려와 집에 소개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제 집을 몇 달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집 사는데 한 푼 보태준 적도 없는 사람이 너무 당당하게 빌려달라고 하길래 저는 무슨 맡겨놓은 집 달라는 줄 알았네요. 일단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기업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급여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지요. 원래 제 성격이 돈 좋아하고 재테크를 좋아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2년 전에 지금까지 모아온 돈과 대출까지 껴서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거든요. 한마디로 저의 20대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물론 아직 저는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어서 제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있었고 나중에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쭉 가지고 있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지역이 집값이 쉽게 떨어지는 곳이 아니다 보니 투자 목적으로 계속 보유하는 게 이득이거든요. 그런데 5개월만 있으면 지금 주고 있는 전세가 끝납니다. 지금 세입자도 계약 연장은 하지 않고 이사 간다고 해서 저는 다른 세입자를 찾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런 내용은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 오빠까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웬만한 집안일은 저희 모두 서로 의논하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하루는 오빠가 저한테 찾아와서는 자기가 몇 달 후에 결혼하는데 올해 말까지만 그 집에서 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집 계약 끝날 때쯤 오빠가 결혼할 예정이라 그건 상관없는데 대신에 나도 전세금 빼서 줘야 하니까 나한테 그 전세금을 주고 살던지 아니면 월세라도 내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는 정색을 하면서 무슨 우리 사이에 돈을 받냐고 하네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오빠한테 그 집이 지금 얼만 줄이나 아냐고. 오빠한테 그냥 빌려줬다가 내가 그동안 감당해야 하는 이자만 얼만데 그걸 날로 먹으려고 드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오빠는 저보고 야박하다며 뭐라고 하대요. 사실 오빠도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저에 비해서 많이 벌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새언니 될 사람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아니 모아둔 돈이 없으면 그냥 월세방에서라도 시작하던지 아니면 나처럼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면서 돈 모으라고 했더니 그건 싫답니다. 그러면 그냥 결혼을 미루고 돈부터 모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숨을 길게 쉬면서 그것도 싫대요. 오빠가 싫은 거냐 새언니가 싫다는 거냐 물으니까 대답도 못해요. 보나마자 뒤에서 새언니가 제 아파트 빌려오라고 사주했겠죠. 제 오빠라서 편드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오빠가 이런 식으로 억지 부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무튼 오빠나 새언니나 하는 꼴을 보아하니 괜히 불쌍하다고 몇 달 빌려줬다가는 그대로 거기 눌러앉아서 월세고 뭐고 가족이라는 핑계로 그대로 지낼 게 뻔한 일이었어요. 당장 돈은 없는데 번듯한 아파트에는 살고 싶고 속이 훤히 보이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더욱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고 정 살고 싶으면 전세나 월세 계약서 쓴 다음에 정식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제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고집을 부리는 오빠가 너무 답답해서 아직 결혼도 안 한 새언니한테 이렇게까지 휘둘리는 이유가 뭔지 대체 왜 준비도 안 된 결혼을 서두르냐고 물어보니까 글쎄 아니나 다를까 속도 위반이랍니다. 배가 불러오기 전에 빨리 결혼을 해야 하지 않냐. 거기다 새 식구가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단칸방에서 사냐면서 무조건 제게 아파트 빌려달라는 이야기만 해요. 처음엔 엄마도 어떻게 동생 집에서 그냥 살려고 할 수 있냐고 제 편을 들어주셨는데 새언니가 아이를 가진 걸 알고 난 후로부터는 오빠와 제 눈치만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새언니가 계속해서 오빠한테 바가지를 긁고 그럼 또 오빠는 엄마한테 가서 죽는 소리를 늘어놓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제가 아파트를 빌려줬으면 하는 식으로 몇 번 넌지시 말씀을 하시네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었어요. 정안되면 매달 나가는 은행이자라도 주면 살게 해줄까 싶기도 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빠네가 약속을 지킬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무리 가족 간이라 해도 자기 입장만 고집하면서 일방적인 저의 희생만 강요하는 게 용납이 안 되었고요. 참고로 저희 아빠는 성격이 워낙 불같으세요.
뭐 오빠가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결혼을 고집하는 것까지는 참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속도 위반에 제 아파트까지 달라고 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빠에게 쉬쉬하고 있었는데 이런 걸 언제까지 숨긴다는 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하루 날 잡아서 오빠랑 새언니가 아빠에게 뱃속의 아기 소식을 알리더라고요. 아빠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듯 보였고 말 그대로 간신히 화를 참는 게 느껴졌지요. 아빠가 오빠에게 그럼 앞으로 어디서 살 거냐고 물었고 오빠는 조심스럽게 신혼집 마련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어서 대화 내용을 전부 다 들어봤는데 솔직히 조금 도와달라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오빠랑 새언니가 가지고 있는 돈이 딱 4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곧 태어날 아기도 있고 하니까 본인들은 30평대 전세 아파트 정도는 꼭 있어야 한답니다. 결혼식 비용에 혼수까지 전부 다 생략해도 어떻게 4천만 원으로 30평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아빠한테 신혼집 구해달라는 소리를 저렇게 돌려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아빠가 마음만 먹으면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은 있으세요. 평생 장사하시면서 모아놓은 돈도 제법 있으시고 거기다 틈틈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있는 땅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빠의 선택은 오빠의 바램과는 전혀 달랐어요. 물론 제 기준에서는 그 정도도 엄청 배려해 주신 거라 생각하지만 오빠 입장에서는 한없이 부족했을 겁니다. 아빠는 딱 6천만 원만 지원해 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억을 맞춰줄 테니까 그 돈으로 알아서 하라고요. 어차피 속도 위반은 두 사람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 가진 부모 입장으로서 그냥 못 본 채 할 수는 없으니 도와주는 거라 설명하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오빠랑 새언니가 제 아파트를 탐내고 있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요. 혹시라도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해왔다는 걸 아빠가 알기라도 하면 아빠 성격에 절대로 오빠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테니까요. 솔직한 말씀드려서 저희 아빠는 자식들인 저나 오빠와 그렇게까지 친한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학생일 때까지만 해도 우리 하고 싶은 거 웬만하면 다 하게 해주셨고 학원이나 용돈 문제도 남들만큼 아낌없이 밀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뭐 하나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남매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아빠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바뀌시더라고요. 당신께서 우리한테 할 만큼 다 해서 키웠으니 대학을 가려면 학자금 대출을 받던지 아니면 돈 벌어서 다니던가 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시집장가 갈 때도 스스로 모은 돈으로 가라고 하셨지요. 그렇다고 진짜로 아예 모른 척 하신 건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식으로 집에 손 벌릴 생각을 일찌감치 잘라낸 덕분에 저는 일찌감치 정신을 일찍 차리고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빠는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대학은 나와야 주위 사람들한테 쪽팔리지 않는다면서 집 근처에 있는 돈만 주면 누구라도 갈 수 있는 사립대학에 입학을 했고 4년 내내 장학금 한 번 받은 적 없이 오로지 학자금 대출로만 수천만 원을 빚을 지며 졸업을 했어요. 대학 졸업하고도 정신 못 차리기에는 마찬가지예요. 일찍 취업 전선에 뛰어든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빠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자마자 차부터 사더라고요. 거기다 씀씀이는 얼마나 큰지 오빠 말로 남자가 모양 빠지는 건 절대로 참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모은 돈이 겨우 저것뿐일 거겠죠. 문제는 새언니라도 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오빠보다 더 한심한 게 바로 새언니라고 생각해요. 직업이 뭔지조차 속 시원하게 이야기 못하는 걸로 봐서는 역시나 모은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끼리끼리 만난다고들 하죠? 진짜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이 아닐까 싶네요. 냉정하게 오빠와 새언니가 처한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좋은 건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돈 모으면서 지내는 겁니다. 물론 며느리 입장인 새언니는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미래만 생각한다면 아빠가 마련해 주시는 1억 원에서 결혼 비용만 최대한 아껴서 쓰고 난 뒤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애가 조금 자라서 맞벌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조용히 버티는 게 최선 아닙니까? 그런데 오빠 혼자만의 의견인지 아니면 뒤에 새언니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제 아파트를 빌려달라는 똑같은 소리만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조카가 태어난다는 사실이 싫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조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아파트를 무상으로 빌려줘야 하는 이유는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갔는데 엄마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오빠 사정 좀 봐주라고 딱 1년 정도만 아이 낳고 자리 잡을 때까지 아파트를 내주면 안 되겠냐입니다. 정은행이자가 문제면 엄마가 대신 내주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니, 제가 집을 아예 안 빌려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은행이자 정도만 월세로 내고 살라는데 엄마가 그 돈을 왜 내주냐고 화를 냈습니다.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자식한테 약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경험을 해봐야 이 험한 세상 똑부러지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생각해낸 게 엄마 뒤에 숨는 거라니 생각할수록 오빠가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오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월세를 준다 해도 싫다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다른 세입자 구할 테니까 오빠는 알아서 집 구해서 살라고 했더니 오빠가 갑자기 버럭하면서 그깟 아파트 하나 가지고 오지게 유세 떤다네요. 아니, 그깟 아파트에 어떻게든 공짜로 살아보려고 엄마까지 이용한 인꼬이 할 소리는 아니지 않냐 받아쳤죠. 그렇게 옥신각신 전화로 한창 언성을 높이고 말다툼을 하다 결국 아빠가 들으시고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렸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돈 한 푼 없이 사고 쳐서 결혼하는 주제에 단칸방이나 부모님이랑 살기는 싫고 멀쩡한 내 아파트에 공짜로 살겠다고 고집 부리는 오빠랑 새언니야말로 뻔뻔 그 자체 아닌가요? 제 이야기를 전부 들으신 아빠는 아니나 다를까 얼굴까지 빨개지며 화를 내셨고 당장에 오빠를 집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부터 하시더라고요. 태어날 아이를 핑계로 동생한테 집을 빌려달라고 한 게 사실이냐고요. 한창 동안 말이 없던 오빠가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쩍 소리가 나더니 아빠의 손이 오빠의 뺨에 가 있었어요. 저도 엄마도 그리고 오빠를 따라온 새언니도 너무 놀랬습니다. 아빠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무책임한 행동을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어떻게 동생한테 빌붙을 생각을 하냐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며 소리까지 지르셨습니다. 아빠는 오빠 뒤를 따라가는 새언니에게 아들이 못나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다 큰 성인 둘이서 저지른 일이니 본인들이 책임질 건 책임지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하셨네요. 오빠와 새언니가 나가고 나서 다음은 엄마 차례였습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절대로 저 두 사람 도와줄 생각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부터 충분히 반성하고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딸이지만 그러는 거 아니라며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도 시키셨고요. 그날 밤늦게 웬일로 새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엄청 유세를 떤다네요. 결혼하기 전부터 벌써 시누이 시집살이 시키는 거냐고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시집살이입니까?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거든요. 아파트 공짜로 안 빌려줬다고 그걸 시집살이라고 부르면 세상에 시집살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더러 너무 냉정하다고 남매끼리 정도 없이 너무하다고만 매도하길래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한마디 해줬네요. 정으로 주고받기에 아파트는 너무 큰 거 아니냐고요. 이런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끝까지 전세나 월세로 입주하겠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반면에 오빠 같은 경우에는 더럽고 치사해서 다시는 저한테 어떤 부탁도 안 할 거라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부동산에 가서 6개월 후부터 입주살 전세 세입자를 미리 좀 알아봐 달라 부탁까지 해놨지요. 도대체 제가 왜 그 두 사람한테 이토록 시달려야 하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내 아파트 가지고 눈치 봐야 하는 이 상황이 정상은 아닌 거 맞죠? 배가 불러오기 전에 빨리 결혼해야 한다고 호들갑 떨며 날짜는 절대 미룰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가장 중요한 신혼집은 아직도 결정을 못한 걸 보면 둘이서 잘 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렇게 오빠랑 새언니와 한바탕 해버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얼굴 보고 살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지금이라도 두 사람이 아빠한테 싹싹 빌고 처음에 보태주시기로 한 돈이라도 달라 매달려야지 싶은데 아직까지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인다네요. 뭐 아빠 말씀으로는 잘못했다 빌어도 도와줄까 말까랍니다. 저는 절대로 오빠랑 새언니처럼 계획 없이 살지 않을 거예요. 남자친구도 지금 당장은 생각 없고 앞으로 몇 년은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요. 대신 열심히 돈이나 왕창 모을 계획입니다. 제가 준비를 잘하면 잘할수록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겠죠. 제 앞길에 좋은 일만 생기기를 빌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